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6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제요.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햇볕도 강하니까요. 한낮에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모자 등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역시 오늘도 지방선거 관련 분석 내용을 일면 기사에 크게들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도도 있고요. 뭐 당선자 얼굴까지 좀 싣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 뭐 기준인데요. 아래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해 뜰 때까지 몰랐다. 경기도지사 선거 대역전극. 그렇습니다. 어제 5시 32분. 뭐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시간을 주목하고 있죠. 역전이 벌어진 그 시간입니다. 좀 더 보죠. 자,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최종 성적표는 여당이 12, 그리고 야당이 5입니다. 여기 보시면 출구조사 발표 때는 2위였던 김동연 후보가 새벽 5시를 넘기면서 역전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0.15%포인트 차이로 김은혜 후보를 꺾었다. 일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다 이런 평가받고 있죠. 민주당 사정입니다. 어제 모습인데요. 기사 보시죠. 대선에 지고 젖 잘 싸. 졌지만 잘 썼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죠. 지선에도 지고 내 탓이오. 이건 좀 비판적인 제목이네요.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혼돈의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죠? 뭐 이런 가운데 당 안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중질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죠. 자, 역시 지방선거 기사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자, 63대 145 참패.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뭐 군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초까지 흔들린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 상황 굉장히 지방선거 결과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이런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선거는 끝났죠.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재명, 안철수 등 당선인 51명 수사. 검찰이 지금 선거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자, 김동연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어제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했다. 뭔가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요, 지방선거가 지난 지 좀 며칠 됐지만요, 좀 더 자세한 분석들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원이란 말을 좀 뺐네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요,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까 일면 기사 때도 좀 나온 표현인데 또 젖잘싸의 늪으로. 대선 때도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패배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여러 목소리가 좀 있었죠. 타오르는 친문, 친명 전쟁이다. 그러니까 친문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면 친명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어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비대위 총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친문에서는 무슨 사욕, 선동으로 당을 사당했다. 그 결과가 이거다. 이런 비판을 내고 있고요. 친명에서는
이런 상황이면은 DJ 노무현 사러와도 같은 결과다. 왜 우리 탓을 하는가? 이런 또 반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가 된 거죠, 사실상. 그리고 사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이요. 선거가 끝나면 꼭 한두 곳은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패한 정당에서 항상 저런 어떤 해산, 해체 이런 모습이 좀 늘 있었고 어제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그런데 일단 지도부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아니면 누가 당을 개혁합니까?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친문과 친명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보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일단 이재명 의원입니다. 당으로 들어오게 됐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요. 그럼 향후에 당권 도전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게 벌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재명 근거도 명분도 없이 출마했다. 일단 선거 패배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체할 대선 주자가 없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당 변화 과정에서 새 인물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또 반발입니다.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얘기를 싣고 있는데 지금 책임론에서 반박하고 있죠.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야당인데 여당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민심을 못 읽었다 그래서. 그리고 검수한 바 이거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 전체가 잘못해서 진 건데 누구 하나 손가락질 문제 아닌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뭐 글자로 전해드렸는데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실감이 나실 수 있을 텐데 여러 명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저 이번 패배 요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말씀 이재명이 어쨌든 뭐 상처뿐인 영광이다. 뭐 간신히 경기도에서 이겨서 뭐 그래도 조금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참패의 일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당초 출마의 명분이었던 전국적인 지원 선거, 네. 제 지원 예. 이거 뭐 전혀 못했고 오히려 자기가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젖잘싸였다 이러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질책과 평가를 회피했다고 저는 봐요. 이종범 평론가.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하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젖잘싸 이런 분위기가 압도하면서 민주당이 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젖잘싸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대선 때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젖잘싸는 없다. 졌지만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있다. 선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방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제 전 비대위원장인데 전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쇄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기 어렵죠.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점을 그러면 대선 이후에 당이 뭔가 쇄신하거나 바뀐 모습이 없었다.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여유가 없었죠.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게다가 지금 이제 서로 네 탓이다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권 교체를 당한 정당은
곧바로 이어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도가 나와요. 원래 불리하다고 하죠. 원래 불리한 구도잖아요. 그 불리한 구도 속에서 싸우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정부 견제론 이야기하는데 견제할 시간 3주 일한 정권을 뭐 견제합니까? 그리고 쇄신 하는데 3주 동안 무슨 큰 쇄신을 하겠어요 또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니탓 내탓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예. 구조상 이럴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계파와 계파의 수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는 원래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데 그 치열하게 싸운다는 의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걸 놓고 민주당 내에서 좀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당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할 때 도와줄 거는 과감하게 도와주지만 비판을 혹독하게 하자. 일단 뭔가를 해주고 하자.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등등등 여러 가지 개혁 이거 말만 꺼냈지 미온적이어서 그렇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갈리거든요. 네. 그럼 치열하다는 거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어야죠. 예. 제 말은 뭐냐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향을 주장하고 개혁 입법을 주장하는 분들 역시 예. 자신들이 그 추구하는 개혁의 목표 그리고 그 대상의 가장 높은 곳에 과연 국민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국민과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국민과 민생 경제를 가장 높은 곳에 놓고 그 대의를 놓고 싸운다면 예. 실질적으로 양측의 주장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국민, 민심, 뭐 민생 이런 거를 놓고 싸운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만 놓고 본다면.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선거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는 선거인데 예. 왜 민주당이 정권 출범한 지 3주밖에 안 되는 정권의 견제론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 그건 자체가 좀 실수한 거라는 네, 거죠. 실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당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대로 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패배한 뒤에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도 약간의 대립을 보였던 어떤 세력끼리의 목소리가 다른 거거든요. 지금요. 다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홍영표 의원, 친문의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신 분이죠.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로 만들고 말았다.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그럼 누가 사욕과 선동을 했는지 주어는 없어요. 그러나 짐작은 가능합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이분도 뭐 청와대 근무도 하셨고 해서 대표적으로 또 친문 의원이죠. 더 이상 침묵은 죄악이다. 이 고문과 송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다.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영민 의원. 김영민 의원 좀 약간 결이 다르죠. 민주당은 개혁 세력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박 전 위원장이 반성만 하다가 당을 수록에 빠뜨렸다. 이거 지금 이 비대위 차원을 비판하는 거네요. 더 세게 뭔가 밀어붙였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만평도 하나 소개드리죠. 경향 만평인데요. 반성 없는 난파와 연장전. 그러니까 이미 대선 때 난파됐는데 배가 아예 이제 뽀개졌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서로 뭔가를 들고 싸우려는 거예요. 이게 다 생략된 말 아시겠죠? 당신 탓이야 지금. 근데 이 배는 다 부셔졌어요 이미.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김남국 의원께서 나오셨어요. 김남국 의원을 제가 이재명 이제 의원이 되셨죠. 이재명 의원과 매우 가까운 의원이라고 소개하면 김남국 의원님 이상하지 않은가요? 맞는 말입니까? 네, 뭐 가까운 편이지만 또 뭐 다 알지는 않아서요. 아무튼 네.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우신 의원이신데 이재명 책임론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이재명 이제 의원이 되었는데 이재명 예. 의원이 모든 것은 본인이 부족한 책임이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질책이나 이런 부분을 예.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한 것으로 어제 좀 알고 연락을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뭐 어제 이제 뭐 조금 가볍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아, 만나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만난 건 아니고. 연락을 아무튼 해보셨다는 네, 거예요? 연락을 예. 해서 이제 조금 뭐 추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역에 아무래도 선거가 끝난 다음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감사 인사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해보셨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제 뭐 주로 이제 당내 상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예. 지역의 여러 감사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뭐 유세차 돌면서 인사하고 도와주셨던 자원봉사자분들 만나면서 좀 인사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지방선거 이야기. 전체에 관해서 아까 본인의 뭐 책임이다 이런 말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이제 그런 정도의 메시지 이제 공식적 메시지로 가름한다 그런 부분이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진 않으셨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임론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정말 지역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많은 후보자들이 계셨고 예. 그다음에 그 후보자들 중에는 뭐 당선된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선거 치르면서 낙선하신 분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지자들도 어려운 마음으로 정말 힘겹게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남의 탓, 네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어떤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은 저희 지지자들이나 저희 후보자들께서 예. 마음을 좀 추스르고 예. 오히려 네 탓, 내 탓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 그리고 모두의 잘못을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이제 얼마 뒤에 당권 이제 전당대회가 있다 8월로 보니까 예정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마치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무래도 지지자나 국민들 그리고 후보자들 선거를 막 뛰었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막 힘든 선거를 치렀는데 예. 전당대회를 놓고 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한다면 한 템포 쉬고 예. 조금 오히려 나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아. 단합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 당을 쇄신과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럼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님 방금 네. 전에 봤던 조선일보에서 다시 좀 불러올까요? 그러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요. 이 지금 이른바 이제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비판 목소리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해철 의원의 목소리 다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이렇게 뭐 근거도 없이 명무도 출마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 친문 의원들이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아야죠. 이 당권에 대해서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한다고 좀 보시나요? 선거 당일날 12시에 친문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재명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 갈렸다라고 합니다. 12시는 자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점심 때. 점심 때요? 네. 아.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당일날 많은 지지자들은 선거 투표 동료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겠네요. 이미 결과를 보기도 전에 무엇인가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뭔가 행보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친문 의원들이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네, 들으셨어요? 그게 저는 적절했는지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대개는 당권의 염두를 두고 있는 분들은 예. 강하게 좀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을 좀 제기를 했었고 당권에 조금 더 멀리 있었던 객관적인 그런 분들은 예. 어떻게 이것을 이재명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갈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권을 의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뭐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예. 저희가 뭐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예. 이재명만에 과연 책임이 있겠느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신문만 보더라도 막 여러 가지 평가가 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누적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선거 기간만 보더라도 예. 선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검수 완박과 관련된 입법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또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님 사건 예. 또 마지막에 있었던 비대위에서의 어떤 지도부의 갈등 여러 가지 예.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무조건 다 이재명 탓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을 쇄신하거나 이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예. 좀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저희가
서로가 조금 이 단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나의 부족한 점을 좀 바라보는 측면으로 객관화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김남국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간에 친문 의원들, 이른바 친문 중진이라고 꼽히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일단 그걸 메시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참석자가 이야기를 해주신 확인하셨다. 그럼 네. 모였다는 거네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 좀 말씀해 주는데 그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김남국님께요.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당을 개혁하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권을 염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정성호 의원께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성호 의원님께서 이재명 의원과 논의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선거 당일까지 계속해서 거의 한 2주간 이재명 후보를 계속 만났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늘의 맹세코 단 한 번도 이재명 후보가 2주 동안 당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으로 적이 없다.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 선거 의견 당일까지. 동의하세요? 지금 같은 당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아니면 당을 끌고 가거나 개혁할 사람이 없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이재명 후보 아니더라도 다른 저희 당에 또 새로운 어떤 개혁 세력이나 또 새로운 어떤 세대 또 예.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꼭 이재명이다라고 이렇게 고집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재명 의원도 그렇게 고집은 안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당대회와 예. 관련돼서는 8월이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그렇죠. 여유는 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당내에서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여유 없이 개파 간의 갈등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김남국 의원께서 자리하셔서 제가 지금 인터뷰처럼 좀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렸어요. 다음 기사 있는데 역시 이제 전당대회를 다루고 있는 기사예요. 자, 8월 전당대회 가는 길 역풍 만난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 참패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누구 책임인가? 이재명 책임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탄용 출마다 이 지적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권 도전 그쪽 방향으로 갈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과연 반대가 어떨까?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봉건 의원께서는요.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는 여러 가지 뭐 결정사항이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대표를 뽑는 일이거든요.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조응천 의원이 상처뿐인 영광, 승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저는 근데 상처뿐인 패배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5월 8일 날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명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중도층이랄지 심지어 지지층까지 조금 등을 돌린 게 있었고 만약 솔직히 계양을이 비지 않았다면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했을까?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마 명분 자체가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일단 선거 전략을 오판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떻게 보면 대선 연장전 비슷하게 예. 나갔는데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 선거 흐름 자체도 민주당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재론, 일꾼론으로 승부를 했어야 됐는데 판단 미스인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그 민영호 괴담 선동이 국민한테 안 먹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김포공 이전도 툭 던졌는데 그렇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쉽사리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억지 논리를 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심지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이런 분위기에서 쉽사리 출마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의문 제기를 좀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뭐 이런 기사까지 8월인데 벌써 이제 전당대회 어떻게 할까 이런 기사까지 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은 화면을 좀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기사가 좀 꽤 있었어요. 이재명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SNS에 올라와 있는데 뭐 그 글에 뭐 댓글도 달리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글을 있었는데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에 이른바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인데
트위터에는 좋아요라는 표현 대신 뭐 마음에 들어요라는 걸 누르면 그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글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묶어서 본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 문재인 뭐 이렇게 이름 돼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트위터인데 아래로 가면 여기 어떤 글이 뭐 있고 있는데 요거 보세요. 이 글은 어떤 글에 대한 댓글이 달린 건데 이걸 좋다고 표시된 거거든요. 동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표현이 거치네요. 그 쓰레기 때문에 부활한 이게 뭡니까? 국짐 이렇게 써 있고 뭐 또 뭐 쓰레기 표현이 있는데 뭐 하여튼 쓰레기라는 표현이 들었는데 이거 보면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비난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는 거죠. 이게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에 들어를 취소했다고 그러거든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좀 더 보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설명을 해요. 문 전 대통령이 게시글을 보다가 실수로 누른 거다 이거. 그리고 원래 문 대통령은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다. 엄밀히 말하면 누른 것이 아니라 그냥 눌린 거다 지나가다가.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은 문 전 대통령이 디지털 소통센터 SNS 관리팀에 지시한 것 그리고 직접 누르지 않고 SNS 관리팀을 거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거 실수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제 논란처럼 비춰졌죠. 장혜찬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시는 실수로 보이시는지. 근데 최소한 그 비난하는 글을 읽기는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예. 누르려고 누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넘기다가 손가락 터치가 그럴 수 있죠. 잘못되면 예. 좋아요나 뭐 싫어요나 요새는 워낙 별의별 이모티콘이 다 있기 때문에 눌러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고의로 좋아요 눌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앵커가 질문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면에 저 해당 기사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글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글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내용상으로. 그런 게 떴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읽거나 넘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걸 설마 전직 대통령이 고의로 눌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실수 하나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언론에 기사가 날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억눌러졌던 소위 말하는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폭발 직전 단계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걸 뭐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작은 해프닝이나 실수마저도 주목을 받을 정도로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이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라는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의 실수 하나조차도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은 예. 전직 대통령이 좋아요 하나 잘못 누르고 잘 누르고가 아니라 예.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소위 친문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대다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재명 책임론을 쫙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분들은 거기에 예.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좀 부적절한 댓글들도 달렸죠. 뭐 이재명 의원의 전직 비서가 이현우 의원 페이스북 글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현직 국회의원인데 안 되겠다, 한 대 맞아야겠다, 뭐 이런 댓글 약간 다는 거친 거는 표현이에요, 지금. 네, 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감정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8월 전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대 출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패배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게 이재명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 가까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나왔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갈등을 폭발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번 전대에서 이재명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차라리. 친문 의원들도 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예. 이 불지피면서 당을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진 않을 텐데 결국 전대 불출마라는 결단을 아직까지는 못 내리기 때문에 예. 사실 내심 전대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예. 이 갈등이 당분간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이제 당을 쇄신하고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계파 간의 이익이나 계파 간의 갈등이 먼저 우선되게 돼버리면 예. 사실은 당의 쇄신하는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 오히려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친문계 의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일제히 예.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그러네요, 지금. 예, 그러나 이재명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원들은 예. 대다수는 아예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전직 어떤 비서가 뭐 댓글을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전직 비서는 이재명과 이미 일을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랜 몇 년이 관계가 된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관계가 하는 없는 사람이고요. 예. 이재명계에 가까운 의원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것들을 예. 돌아보고 단합하는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짧게 질문 드리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딱 단답형 형식으로. 장혜찬 평론가가 지금 이렇게 갈등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아예 당권 도전 포기한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아 모르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트위터글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글 이거 혹시 김남국 의원도 이른바 이제 친명 의원을 꼽히시는데 이거는 오해입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거 읽은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 기능 때문에 이제 예. 아마 그냥 뜨는 것을 잘못 스크롤하면서 예. 눌러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저 트위터 내용을 모르겠지만 예. 저기에 이제 그 표현이 과연 예. 이재명을 비난하는 그 단어인가? 그게 맞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글에 대한 댓글이거든요, 또 이게. 아 그래요? 그 앞에 글이 또 앞에는 있습니다. 더 심한 내용이 지금 가려져 앞에 있는 글이 건가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로 보여서 이게 그렇게 그렇다라고 추정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수에 불과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을 과연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것은 좀 생각이 듭니다. 과한 심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실수에 불과한 것인데 예. 비난하는 아주 원색적인 그 단어가 예. 들어가 있는 그거를 저런 식으로 보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을 깎아내리고 민주당의 개파 갈등을 부각시키기 그러니까 이런 위한 걸 주목하는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네요. 언론에 저의 기사화될 이유가 있는지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 오히려 저것은 좀 보도의 적절성에 비춰봤을 때 예. 부적절하다고 좀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신문에서 공식적으로 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인터넷 기사로는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요. 좀 회자가 됐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숨에 잠룡입니다. 짐작되시겠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 얘기입니다. 자, 기사 하나 보시죠. 자, 8,913표 차. 득표율은 0.15%포인트 역전 김동연. 민주당 아웃사이더에서 단숨에 주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그 투표 날 자정쯤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 이게 뒤집혔나 지금? 왜냐하면 일부 방송에서는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유력 뭐 이런 표시까지 한 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다는 분 반응이 많았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의 어떤 당선 소감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아마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네. 경기도민 여러분이나 또는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찰과 또 앞으로의 변화 계획에 대한 그 씨앗시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선에 출마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사퇴라서 단일화를 했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한 주목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김동연의 미래 어디입니까? 차기 대선 후보라고 봐야겠죠. 아, 이 정도면 전 대선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어느 정도 인물론이 통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론이 어느 정도 통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과거 전 경기지사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습니까? 일 잘한다. 시원시원하게 일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잖아요. 네, 그 평가 하나로 대선 후보 자리를 잤잖아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인물론을 가지고 김동연이라는 인물이 충분히 통한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김동연 지사는
당선인 아직은 당선인은 얘기할 겁니다.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포부를 밝힌 것 같죠 지금요. 당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인터뷰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 과거 지난 대선까지의 행보를 보면 별의 순간을 꿈꾼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던 분이에요. 예. 전 충분히 다음 대선 후보를 향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봉훈 의원님, 그러니까 이 김동연 당선인의 미래인데 사실 민주당 상황과 비춰보면 김동연 당선인은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 뭐 영의까지는 아니지만 외부 인사거든요. 아직까지도 당선됐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향후 민주당 내에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정치 입문한 이후에 첫 완주한 선거에서 예.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좀 부족했는데 예. 이번 선거 개표 방송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승부를 보면서 좀 인지도가 높아졌고 축구로 치면 극장골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예. 거의 뭐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의원 이외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숨에 잠룡 수준으로 올라섰잖아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기존 민주당과 결이 다른 그렇습니다.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동안 지금 뭐 당선 소감 발표할 때도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또 그리고 정쟁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국민 갈라치기 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힘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유지해온 민주당에 대해서 정쟁을 그만두고 대신에 민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포인트 얘기했듯이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예. 민생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좋은 기회가 된 게 경기도 의회가 민주당, 국민의힘 78석씩 그렇습니다. 동수예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은 상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예. 능력을 보여주려면 또 그렇죠. 보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거기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도정을 잘하면은 국정도 잘할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 도의회와 잘 협력을 해가지고 민주당에 쏠지도 않고 국민의힘과 협치를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면 단숨에 지금도 올랐지만은 정말로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지지 기반이 없지만은 예. 이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치를 하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이 정치 안 하시던 분들이 정치에 들어가면은 정치 밖에서 상당히 상식적이신데 정치 시작하면은 진영 논리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럴 수 비상식 있죠. 행보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우리 김 지사께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진영 논리에 몰입되지 않는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대권 주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연 당선인은 이 경력을 보면은 경제 관리로서 굉장히 오랜 생활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선거 때도 그렇고 당선 이후에 소감 발표 때도 민주당을 바꾸고 쇄신하는데 씨앗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어요. 자,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할지 이거 이제 정치권이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김동연 당선인과 관련된 기사 몇 개 더 있는데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경기도를 이겼어요, 경기도에서. 이게 어떤 배경일까? 이걸 또 분석하고 있는데 기사가 이렇습니다. 단숨에 야권의 잠룡이 된 김동연. 그런데 이재명과 거리 두기가 신의 한 수였다. 선거운동 기간에 약간 좀 거리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받는데 이게 통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시비가 갈렸는데 서울의 경우는 송영길 때문에 석패. 반면에 경기도는 김동연 덕분에 어려운 곳에서 이겼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장혜찬 평론가, 김남국 이 순서로 좀 질문드리죠. 장혜찬 평론가, 이 분석에 좀 동의하세요? 네, 거리 어느 두기 정도는 효과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누구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예.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 선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유권자들이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깊어도
구청장 후보나 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광역의원이나 시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을 보고 정당 투표를 하거나 예. 또는 시장이나 도지사 후보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 예. 후보 등을 찍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유세 현장에 광역단체장 후보하고 기초단체 후보가 같이 유세를 하는 경우가 많죠, 참으로. 그렇죠. 거의 같이 예. 다니게 되죠. 저처럼 하루 종일 정치 방송 하는 사람도 사실은 기초의원 누구인지 광역의원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이 기초자치단체장 이 선거에서 예. 서울로 치면 구청장, 예. 경기도로 치면 시장 선거에서 거의 여론조사로 치면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인 지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슬아슬하게 역전을 하면서 물론 전체 많이 뺏기긴 했습니다만 그 접전지에서 경기도 산하의 어떤 시장이나 군수들도 예. 조금은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좀 애매한 게 예. 그 전체적으로 25개 구에서 오세훈 시장이 모두 다 승리했지만 그렇습니다. 민주당 현역 구청장들이 또 대거 당선이 됐거든요. 한 8개. 또 정도. 상당한 숫자예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결코 송영길 시장 후보 덕분이 아니라는 건 이게 민주당의 어떤 프리미엄 그리고 현직 구청장들의 프리미엄으로 당선된 거지 예. 이게 만약 송영길 시장 후보 도움을 받았다면 25개 구 그리고 400개가 넘는 동 전체에서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전패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송영길 후보가 조금만 더 괜찮은 후보였다면 더 나은 후보였다면 다른 인물이었다면. 구청장 몇 석 더 건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제 물러났지만 예.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주창했던 86 용태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86그룹의 대표적인 정치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86 용태론 주장했는데 이번엔 또 서울시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6 운동권 그룹, 민주당의 주류 기득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서울에서는 좀 더 강하게 작동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예. 경기도에서 아슬아슬하게 막판 역전이 일어나고 이 접전지에서 일부 후보들이 김동연 후보 덕을 보는 것은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86 운동권 그룹의 정치인은 아닌 거잖아요. 관료 출신의 비정치인 출신의 예.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주당이 이번에 고전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조금 점수를 더 받은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 같은 분석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예.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86 이선 후퇴 목소리가 또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특히 앞선 기사에 전 이재명 거리두기 효과를 본 거다. 김동연 당선인이 경기도지사 이길 수 있는 건.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의견이십니까? 이제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그 공약에 대해서 한정해서 거리두기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거리두기를 좀 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그 개인에 대해서 아예 거리두기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출마할 때부터 김동연 후보가 출마할 때 사실은 호를 단신 혼자 이렇게 출마해서 그렇죠. 예,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다 도왔던 어떤 여러 의원들,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 다 이제 이재명에 가깝다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명 의원을 꼽으신 분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출마 거죠. 기자회견부터 뭐 예. 소통관을 잡는가부터 해서 뭐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워낙 이제 경기도라고 하는 곳이 넓은 어떤 지역을 치르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 선거가 매우 필요한데 바로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치렀고 그 대선 조직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이제 경기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다 지원하고 도와드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는 또 아니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공약과 관련되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경기도에 이재명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예. 여성을 위한 여성 뭐 공약들, 그리고 또 저신용자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한 좋은 공약들을 다 김동연 후보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은혜 후보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예. 윤석열 대통령과 막 자꾸 이제 같이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가장 뭐 힘 있는 윤핵관이다. 강조했죠. 그 예, 부분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